우리 해군이 보유한 무기 중에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한다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강력한 포식자, 민첩하게 물속을 가르며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그것, 바로 따라따따라따라따라따 상어 가족입니다. 상어에는 청상어, 백상어, 범상어, 홍상어 등 참 많은 상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어 가족들 중에서 경어래, 청상어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장거리 대자머래, 홍상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존의 중어뢰인 백상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약 10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수상함정과 초계기, 대잠헬기 등의 탑재에 사용하는 경어뢰, 청상어가 2005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첫 경어뢰인데요. 길이는 2.7m, 직경은 12.75인치면은 300 몇 밀인가? 하여간에 300 몇십 cm 될 거예요. 예. 중량 280kg, 최대 사거리 약 9km, 시속 45노트로 1.5m 두께의 철판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타국에서 개발한 경어뢰들과 비교할 때 속도와 항주거리, 작전 수신 등 모든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 또한 해외의 50% 수준인 한 발당 약 10억 원 정도로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청상어는 최근에는 수출 청시도까지 이제 반짝 밝혔는데요. 우리가 만든 필리핀 최신 호위함 호세리잘과 현재 건조 중인 이번함 만토리오 루나에 장착할 어뢰도 아무래도 우리의 청상어가 거의 확실하게 도입될 겁니다. 필리핀의 호위함 무기 도입 사업인 프리깃 로트3A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로트3라고 부르는 이유가 일단 어뢰용 로트3A, 체프용 로트3B, 음향 디코용 로트3C, 한마디로 로트3라는 카테고리를 놓고 어뢰는 A, 체프 즉 기관차는 B, 음향 디코이는 C, 이런 식으로 프리깃의 대잠무장을 갖추면서 이걸 하나의 카테고리로 통합을 한 거죠. 로트3A 예산은 각각의 그런 예산도 꽤 될 것 같은데. 제법 되죠. 어뢰는 이제 로트3A에 209억 원, 9억 페소 들어가고요. 로트3B와 로트3C는 대략 합쳐서 8억 페소, 즉 186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엄청 정말 큰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이미 필리핀 군 당국은 와일드캣 대잠헬기 2대를 구입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청상어 대자머래를 구입해서 무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보니 좋더라 해서 호위함의 무기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벌써 2005년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벌써 16년입니다. 총 4차의 생산 납품이 이어졌는데 이제 리튬 폴리머 전지로 어떤 동력을 바꾸고 2020년에 대규모 성능 개량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리튬 폴리머로 개량하는 이유는 일단 원래 쓰던 배터리를 보면 압니다. 알루미늄 산화은 해수 전지라는 걸 장착했는데 전지에 필요한 전해액으로 해수를 사용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거를 개발하면서 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실전 배치된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신뢰성을 발휘했다고는 해요. 그러나 청상어를 기반으로 만든 홍상어에서는 이 해수전지의 이상으로 작동 불량이 생깁니다. 이에 복잡한 해수전지가 아닌 보다 단순한 리튬 폴리머 전지 체제를 검토 중인데요. 이게 리튬 폴리머 전지는 전해액이 젤 타입이고 더 가볍고 수명도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용량으로 더 많은 전지를 할 수 있어서 사거리도 훨씬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리튬 전지, 리튬 폴리머가 점점 이 대세가 되는 건 좋은데 리튬이 습기에 반응해서 폭발하거나 불이 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미 해군도 수중용 침투정이나 아니면 수중 정찰용 무인 잠수정 등의 리튬 전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리튬 전지를 만드는 곳이 어딜까요? 이 리튬 전지를 공급하는 곳이 한국의 중소기업 콕이에요. 이 콕이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은 이 드론이라든가 RC카 하여간에 이런 소형 배터리를 많이 다루는 업종에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최소한 들어봤을 그 업체예요. 콕과 어뢰용 리튬 폴리머 전지를 개발해서 2년 동안 발사 테스트를 하고 청상어 4차 생산 분량에는 기존의 해수 전지 대신에 리튬 폴리머 전지를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청상어 개량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전지 교체.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또 개량하는 김에 뭔가 추가적으로 개량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비밀 사업이라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개발 완료된 중어뢰, 즉 잠수함에 탑재할 어뢰인 범상어 기술을 활용해서 저 관계 있는 거 아닐까요? 범상어는? 자, 청상어의 성능을 범상어의 기술을 활용해서 향상시킬 예정인데요. 이 범상어에 적용된
최신 음향 탐지 체계가 들어갈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의 청상어보다 두세 배 강력한 소나 출력이 가능하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소나는 물속에 쓰는 레이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적을 더 멀리서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찾아간다. 그렇죠. 되게 저희 집안에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홍상어. 하여간에 홍상어는 이게 경어뢰 청상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로켓 탑재형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입니다. 라고 하면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어뢰라는 거는 물속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 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거리와 도달 시간과 이런 등등의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홍상어입니다. 로켓에 어뢰를 딱 실어요. 그 다음에 이 로켓을 딱 쏩니다. 그러면은 설령 적잠수함이 멀리 있어도 로켓이 순식간에 적잠수함 근처까지 쓱 날아가죠. 그러면은 이제 물에 착수할 때쯤 되면 어뢰가 딱 떨어져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적잠수함을 찾아서 꽝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홍상어 사양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이는 5.7m, 지름은 0.38m, 무게는 820kg에 사거리는 30km, 가격은 한 기당 18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 어이구야, 세다. 한국형 수직 발사기가 장착된 이순신급 구축함 후기형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등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제 수직 발사관을 갖춘 대구급 호위함인 경남함에도 탑재했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청상어면은 멀리 쏴봤자 자기 배에서 9km 떨어진 잠수함밖에 공격을 못하는데, 홍상어부터는 잠수함이 30km쯤 떨어져 있어도 위치만 알면은 곧바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잠 공격 능력이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또 선체에 고정된 음파 탐지기와 함께 탐지 거리가 50에서 100km에 달하는 저주파 예인 선배열 음탐기를 추가 운용해서 홍상어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레이더에 해당하는 소나를, 음파 탐지기를 배에 직접 붙여서 썼는데, 그거에 더해서 긴 전선에 연결해가지고 배 뒤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 한 척이 훨씬 넓은 범위를 이제 탐지할 수가 있죠.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기존 어뢰에 비해서는 사정거리나 명중률 모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수한 무기지만, 개량 작업 이전까지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왜냐? 이 개발 단계에서 기체 진동, 원격 측정 오류, 사태 행방불명돼서 안 돌아온다 등등, 2012년 시험 발사 실패 이후 등등, 어쨌든 개량 작업을 거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냥 청상어와 달리 홍상어는 로켓에 타가지고 엄청난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기술진의 문제가 있고 무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던 거를 하려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어뢰 역사가 훨씬 길지 않습니까? 이미 2차 대전 시점에서 반세기 정도 어뢰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미국도 30년대에 마크 13이라는 어뢰를 만들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 분명히 항공모함을 맞췄다, 수송선을 맞췄다, 구축함을 맞췄다. 맞춘 사례는 많은데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잠수함 함장들이 어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난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니들 못 맞춘 건데 뻥치는 거 아니냐 등등 했는데, 조사해보니 기폭장치가 너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43년부터 엄청나게 상황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 잠수함이 일본 해군 전함 함정들을 격침시킨 사람이 굉장히 적었는데, 갑자기 그 어뢰 문제가 개선된 순간부터 확 올라서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위해군이 잡은 일본 함정의 한 40%를 어뢰가 잡았어요. 잠수함에서 쏜. 그러니까 이게 어뢰도 이렇게 시험과 어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군에게 어뢰란? 해군에게 어뢰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해군에게 어뢰란. 상어가 쪽 뚜루뚜루 아빠 상어 뚜루뚜루루